안녕하세요. 형사전문 김일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성범죄와 관련된 무고죄인데요. 억울하게 성범죄 누명을 쓰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잘못된 신고 하나로 누군가의 인생이 무너질 수 있다는 점 굉장히 부당하잖아요. 최근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성범죄는 처벌 수위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피고인이 죄를 인정하지 않거나 또 피해자하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법의 취지를 악용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성범죄 피해를 당하지도 않았으면서 거짓으로 허위 신고하는 바로 무고죄입니다. 무고죄는 단순히 나쁜 장난이 아니죠. 형법상 무고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3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하고요. 둘째, 신고를 한 대상이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어야 합니다. 셋째, 그리고 허위사실을 신고했어야 합니다. 이때 허위사실이라는 거는 단순히 틀린 말이 아니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근거 없이 신고한 경우도 포함이 됩니다. 무고죄 실제 유죄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례들에서 무고죄로 형사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입니다. 2025년 2월 부산지방법원은 데이트 앱에서 만난 남성과 관계를 맺은 뒤 성폭행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30대 여성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를 했습니다. 2024년 4월 창원지방법원도요, 역시 소개팅 앱으로 만난 남성을 형사고소했는데 합의된 관계였음이 이후에 밝혀져서 징역 8개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 남성은 자신이 다니던 직장에서 억울하게 징계 조치를 당하기도 했었습니다. 세 번째 사건은요, 2024년 3월 전주지방법원에서 무려 5명의 남성을 상대로 강간 등 성범죄로 고소해서 고소에 대하여 취하 조건으로 합의금을 요구해서 무고한 60대에게 징역 8개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런 무고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남성들은요, 직장에서도 불이익을 입고 사회적으로도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히게 되죠. 직접 고소 안 해도 무고죄가 성립할까? 최근에 대법원에선 흥미로운 판례가 하나 있습니다. 직접 고소하지 않고 경찰 질문에 허위로 답한 경우에도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다라고 2025년 1월에 대법원이 판결한 거죠. 사실관계를 살펴보면요, 한 여성 A씨가 SNS로 역시 B라는 남성을 알게 되었고 사건 당일 함께 술을 마시고 모텔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모텔비를 내달라는 그 남성의 말에 화가 나서 실랑이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여성이 남성을 폭행했거든요. 남성이 결국에는 경찰에 폭행죄로 신고했는데 그 경찰이 출동한 상황에서 여성 A씨는 자신이 유사강간을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했죠. 이후에도 해당 여성은 수사기관에 계속 같은 주장을 반복했거든요. 근데 1심은 이러한 행위는 무고가 맞다라며 징역 8개월 실형을 선고했는데 2심은 신고한 것도 아니고 고소한 것도 아니고 경찰의 질문에 답한 것일 뿐이라며 무죄를 선고했죠. 하지만 대법원은 역시 다르게 판단했습니다. 허위사실을 자발적이고 적극적이기 때문에 무고죄가 본다고 한 거죠. 그러니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도 시종일관 계속 유사강간을 당했다고 진술했고요. 또 관련 증거도 냈고요. 또한 경찰관들이 증거 수집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렇게 항의도 했다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결국에는 단순히 고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허위 진술이 반복적이고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서 행해졌다라고 하면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판단이죠. 그렇다면 성범죄 고소를 했는데 무죄가 나왔다. 그러면 무고죄가 될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무죄 판결이 났다고 해도 고소 당시의 진술이 그 표현 방법에 있어서 다소 과장된 것일 뿐이라고 하면 허위 사실이는 아니기 때문에 무고죄로 보지 않습니다. 또한 신고 당시 그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죠.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나를
영상을 촬영했다라고 해서 카메라 이용 촬영죄로 형사 고소를 했는데 그 남성이 사진을 찍은 것은 맞지만 나에게 어떤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은 아니었기에 그 행위 자체, 그러니까 신고했다는 것만으로도 무고는 아니라는 거죠. 그 무고죄 입증은 어떻게 할까요? 무고죄 입증은 사실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성범죄 같은 경우는 더욱이요. 하지만 다음과 같은 자료들이 증거로 중요하게 참고될 수 있습니다. 첫째, 사건 전후 문자 통화 내용. 또 두 번째는 카카오톡, 인스타 DM 등 SNS 메시지가 증거가 됩니다. 세 번째는 현장 CCTV, 주변 진술도 역시 도움이 되고요. 또 대화에 드러난 어떤 감정적인 표현이라든지 이모티콘, 하트 모양, 웃는 표시 등도 증거가 될 수 있고요. 또 진술의 일관성도 역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이처럼 진실한 관계였음을 보여주는 기록이 있다라면 어떤 성범죄 억울함을 입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더불어 무고죄로 고소하여 상대방을 처벌할 수 있게 가능합니다. 무고죄 실현 가능성을 한번 볼까요? 사실 무고죄, 특히 이제 이런 성범죄 관련한 무고는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 법원은 실형을 선고하고 있고요. 성범죄라는 낙인이 무고 피해자에게 평생을 상처를 남기기 때문이죠. 무고는 개인 한 명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에는 국가의 형벌권 자체를 왜곡시키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불필요한 수사기관과 재판기관의 인력 낭비, 에너지 낭비를 했다라는 점에서도 중하게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영상은 억울하게 성범죄 누명을 쓴 분들, 또 신고를 고민하는 분들 모두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허위 신고는 결코 용납되지 않고요. 정당한 권리 주장은 정확하고 또 진실한 방법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저는 형사 전문 김일환 변호사였고요. 궁금하신 내용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댓글이나 상담 예약을 이용해 주세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